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 후폭풍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뉴스더에서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TV토론회에서 잘했다 이런 평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잖아요. 근데 어제 토론회에서는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될지 몰랐습니까? 네, 몰랐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만 해도 이 후보 측은 이게 범죄 내용을 얘기한 건데 이게 범죄가 되냐면서 이 후보가 의혹의 발언을 그대로 언급한 것뿐이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항변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예상보다 훨씬 컸죠. 민주당이나 여성단체, 시민단체의 반발도 그렇지만 내부 반발도 컸습니다.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해당 발언에 실망했다, 탈당하겠다는 글이 오늘 저녁까지 200개 넘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시도로 개혁신당 당원 가입자가 느는 반사 이익을 얻었는데 이 후보의 발언으로 다시 역풍을 받게 된 겁니다. 이 후보가 검증이 필요하면서도 불편했던 국민께는 사과한다고 한 발 물러난 것도 이 같은 기류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앞뒤 맥락을 보면 해당 발언이 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들 많이 합니다. 그 발언을 그런데 직접 한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 해당 발언이 사전에 준비됐던 발언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이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에게 폭탄을 던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가족 관련 논란을 상기시켜서 공세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였다는 겁니다. 앞선 두 차례의 토론에서 호텔 경제론이라든지 커피 원가 발언 같이 이재명 후보 공약에 허를 찌르면서 토론에 강하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지지율도 호조를 보였는데 이 같은 자신감이 오히려 독이 돼서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에게 악재인 건 분명해 보여요. 근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은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네, 당장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준석 후보로서는 특히 여성 표심 타격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곧바로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을 공약한 건 역시 이렇게 흔들리는 여성 표심을 흡수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약속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담긴 걸로 보입니다. 역시 여성 표심을 겨냥하면서도 이 후보 가족 논란까지 함께 부각시키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 후보 장남 관련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여성 인권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이 딸이 아빠에게 쓴 영상 편지를 공개한 것도 일종의 대비 효과를 노린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그 얘기 한번 해보죠. 흔히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정치학회보에 2021년에 실렸던 논문인데요.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의 투표를 분석한 논문인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본투표 당일 득표율은 각각 45.6%, 46%로 엇비슷했는데요. 사전투표 득표율이 민주당이 무려 20%포인트 넘게 높았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180석을 넘는 대승을 거뒀죠. 그런데 이건 사전투표율이 높아서 민주당이 이겼다기보다는 미래통합당 지지자가 사전투표에 조금 덜 나와서 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것도 결국 이 사전투표를 잡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이 판단에 따른 걸로 봐야 할 듯합니다. 네, 아무래도 본투표는 하루고 사전투표는 이틀인데 사흘 다 하는 사람들이 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워낙 부정선거 의혹이 또 불거지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주저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김문수 후보부터 사전투표 한다니까 내일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